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10억 기부 조국의 승부수, 그리고 딸 의혹엔 한마디도 없었다. 매일매일 풍선처럼 커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조금 전에 긴급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가족 모두는 운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승부수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편집단은 화면 말고도 좀 길게 보면 조국 후보자가 좀 말도 더듬고요. 이 준비된 종이를 들고서 좀 떠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은 중도 사퇴 없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뭐 기자회견 2시 반에 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했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자신의 펀드를 이제 기부를 하고 또 학교를 이제 어떤 재단 이사장이 다 물러나겠다는 것인데요. 아마 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전에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로 지명이 돼서 그때 당시 후보자 신문에서 이제 과다 수임료 때문에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퇴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과다 수임료를 받은 11억 원을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론은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사퇴의 길을 택했는데요. 저는 조국 후보자도 저는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그 법무장관직을 앞두고 이렇게 재산 기부를 한다는 것은 자칫 장관을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관직이 그러면 뭐 수십억도 되면 장관직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조국 후보자 그동안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IMF 때 98년도에 경매는 집을 사서 재산을 불렸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기회를 불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진심이 동해서 재산을 기부하는 거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진심이 지금 이 시점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의 기자회견의 순수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핵심은 결국 딸 문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마디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저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조국 후보자는 불과 5시간 전인 오전 출국길만 하더라도 지금 이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오전 출국길은 전했는데 5시간 만에 좀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자영 처장, 네. 어떤 속내가 있었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청문회가 열릴 기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각종 의혹은 계속 부풀려지고 있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이 동생이 그 운동학원에 이 그 보유한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라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제기되는 의혹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정면 돌파를 하자,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어떤 펀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원 문제를 이 기부를 통해서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자. 뭐 이렇게 이 판단을 좀 새롭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이 국민들이 좀 뜨겁게 반응했던 것은 이 딸의 이 입학과 관련된 의혹들이었거든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과 조 후보자가 이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재산 사이에는 상당히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끓는 여론이 가라앉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끓는 것은 그 부정 입학 의혹인데 이 조 후보자가 꺼낸 카드는 이제 재산 기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대한 국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꺼낸 카드, 자, 그건 그렇다 치고 꺼낸 카드조차도 이 웅도항 같은 경우는 빚더미인데다가 사모펀드도 지금 10억 원 정도면 이게 그렇게 조국 후보자가 승부수를 던질 만한 카드였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승부수냐 아니냐의 차원은 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럼 조국 후보자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는 물론 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조국 후보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평상시의 모습이나 발언과 배치된다고 실망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뭐 10억이라도 큰 돈이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반인들이 10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돈을 펀드에 투자할 정도의 돈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좀 위로를 주고 싶고 그 마음을 좀 돌려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얼마 있냐 없냐의 문제보다는 평소에 조 후보자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이미지하고 다르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좀 바꿔가서 원래의 이미지를 회복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게 뭐 액수의 어떤 크고 작음보다는 이런 행동이 본인이 그동안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일반 서민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에 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계속 질문 드려 죄송한데 사회 환원에도 환원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웅도학원도 좀 빚더미인데 그거 공익재단을 만들어봤자 소용도 없는 카드. 그럼 버리는 카드 아니야라는 지적이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야당에서는. 그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뭐 10억은 이제 실제 있는 돈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을 한다 그러나요? 아니면 공익재단의 일정 부분 기부하는 형태로 갈 것이고 웅동학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누가 개입했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돈을 뭐 사채를 빌렸고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런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그냥 사회 환원해서 여기서부터 본인은 손을 떼겠다. 그러면 어떤 연결고리를 일단 보면 뗀다는 부분에서도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계속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윤정훈 행정관님 저 같이 보시면 웅동학원 땅을 담보로 해서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사채를 14억 원이나 끌어왔다. 이 부분조차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사회회단, 환원, 공익재단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렇게 부실한 본인의 일가가 갖고 있는 이 사학재단을 사회가 그렇다고 그걸 받아주는 것도 웃기지 않냐라는 부분도 있어서요. 근데 오늘 나온 이제 기사인데요. 예.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동생이 이제 사채 14억 원을 빌리면서 웅동학원이 재산을 담보를 제공했고 연대 보증을 섰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청문회 준비단에서 나온 이제 입장을 보면 동생이 돈을 빌리면서 웅도학원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가 옛날에 학교 신축 공사를 하면서 받았던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채권자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웅동학원이 직접적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 보증을 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좀 청문회 준비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50억 정도가 이제 공사비 체납으로 해서 그 채권 형태로 해서 지금 이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 부인에게 지금 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채권 행사 지난번에 이제 뭐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지금 남남입니다.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조국 후보의 전 재수예요. 자, 그리고 이 학교가 지금 빚더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도 체납됐죠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청산이 되면요. 그게 제일 1순위로 일단 갚아야 돼요. 그 돈 자체를. 만약 이 학교를 뭐 국가에 기부한다 하더라도 이 학교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 같은 경우는 대충 대지나 이걸 합해서 한 120억 정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럼 그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후보자의 어떤 이 동생의 빚 문제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처지입니다. 자, 그리고 펀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펀드가요. 원래는 수익이 좀 나다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 펀드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습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10억 원
상당히 가치가 아닐 수 아니고 지금 청산 절차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기부하겠다는 게 뭘 기부하겠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10억에 해당한 돈을 기부하겠다는 것인지, 이 펀드를 기부하면 이 펀드는 이미 이 청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이 없습니다, 지금. 원래 수익이 나다가 지금 수익이 급감을 해서. 자, 그리고 이 회사도 지금 거의 문을 닫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두 개를 보고, 과연 그럼 뭘 기부하겠다는 건지도 사실은 저는 분명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조국 후보자 일가가 운영하는 운동학원에 대해서도 의혹들의 말이 많아서요. 자, 과거 얘기 또 부메랑처럼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발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반칙이나 특권 같은 것들이 또 비리, 부정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을 합니다. 조국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운동학원에서 여러 의혹이 있어서 저 문 대통령의 과거 사학 비리에 관련된 말들도 덩달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종훈 행정관님, 저 이 질문 해볼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과 구재영 차장은 왜 딸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렇습니다. 많은 의혹들 중에서 즉각적으로 해명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하루 이틀, 2, 3일 사실관계를 확인이 필요한 그런 이제 의혹들도 있을 테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각 조금 해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청문회 준비단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이제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후보자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 과거에도 청문회를 보게 되면 후보가 한번 해명을 하게 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계속해서 후속 취재나 또 이렇게 의혹들을 파헤치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한 번에 해명하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으로 후보자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워낙 이제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명하면서 좀 청문회를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전망을 딸 의혹은 다 모조리 모아서 청문회 때 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청문회가 될지 아니면 이제 한국당하고 청문회 일정 잡는 것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민주당에서는 국민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서도 이제 조국 후보가 이제 답변을 성실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때 몰려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정의당 공개 질의서는 아마 26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수순을 밟아서 해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펀드, 본인이 가족이 가지고 있던 펀드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조국 후보자. 그런데 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었습니다. 자, 관심은 역시 딸의 특혜 의혹이다라는 게 여기 계신 네 분의 공통된 의견이긴 한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